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이 색적 시공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색적 시공이냐? 물체가 곧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컵이 별도로 있고 또 이 의식이 별도로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컵이 별도로 있고 의식이 별도로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다,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색적 시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영원 이전부터 물체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물체다, 이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가 어느 날 갑자기 합쳐져서 합일되거나 개합되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 이전부터 물체와 의식은 본래 하나였다. 물체와 의식 사이에 경계선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 에이지 계통 책들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주 의식과 합일된다. 또 이 성공부 계통에서 이 불성과 개합한다, 이런 말들은 조금은 엉터리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에는 개합도 없고 합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개를 늘 전제를 하죠. 두 개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이니까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나로 개합된다라는 참 미묘한 엉터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 관점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날카롭게 분별을 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는 물체가 아니죠. 약견 재상 비상이죠. 왜냐? 물체가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만지는 의식을 떠나서 지금 이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만지는 의식을 떠나서 지금 물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 자체도 보는 것을 제1의식이라 하고, 듣는 것을 제2의식이라 하고, 냄새 맡는 것을 제3의식, 맛보는 것을 제4의식, 그리고 만져보고 아는 것을 제5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물체가 어느 날 미래에 의식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물체는 영원히 물체고, 만약에 다른 두 개라면 의식은 영원히 의식이지 언제 합쳐지겠어요? 물체와 의식이 다른 두 개라면 엉터리죠, 합쳐진다는 것이. 그래서 합쳐짐도 없는 것이고요, 두 개도 없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합일이라는 사건도 없는 것이고요, 개합이라는 사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이 깨달음 체험이란 것이 있을 없다,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체험을 합일이다, 개합이다, 또 요가다, 이렇게 하지만 있을 수가 없죠.
본래 처음 이전부터 하나였고 경계선은 없기 때문에 이 합일 체험, 개합 체험, 뭐 합일 의식, 개합됨 이런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판타지죠. 개인적 관점에서 있지도 않은 불가능한 일을 기다리는 판타지다. 이 판타지, 환상이 멸할 때 깨어난다라고 원각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지환정리, 이환적각입니다. 즉 지환적각이죠. 환인 줄 알면 그것이 곧 깨어남이다. 이렇게 환인 줄 알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이 세 가지 올가미 영혼이 공부해서 개인이 합일 의식을 체험하고 개합하는 체험을 한다. 이것이 판타지고 환입니다.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볼 때 세 가지 올가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진정하게 깨어난다. 그런 얘기죠. 즉, 이 반야의 불꽃에 노출되어서 개인적 관점이 용해된다. 이걸로 끝입니다. 별다른 의식의 관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관점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곧바로 의식의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만 있죠. 고통과 공포가 없어지고 자유와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 그것을 이름하여 자유와 평화라고 한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러죠. 즉 물체 의식이 본래 하나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 생각과 육체의식, 개인의식이죠. 이 생각과 육체의식, 개인의식 이건 역시 본래부터 하나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없다 이 말이죠. 즉 생각이 의식이고 기분이 의식이고 나 하는 이 육체의식, 개인의식이 곧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을 제1의식, 제2의식, 제3의식, 제4의식, 제5의식 이렇게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것을 전오식이라 하듯이 수상행, 즉 생각과 기분, 생각과 행동을 제6의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식, 이것은 순수의식이 아니고 개인의식, 육체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7의식이라 합니다. 이 용어 자체에서 보듯이 색, 수, 상, 행, 식, 이 5원이 모두 그냥 의식이죠. 사실은 순수의식, 즉 법신, 부처님께서 모양을 놔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작용을 시켜서 화신으로, 즉 성자로 놔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이 현대적 뜻이라면 뜻이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판타지가 깨지고 우리가 도노 깨달음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엉터리 생각을 더 이상 우리가 안 믿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도를 깨달아서 우리는 법률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정신 문제든 해결하려고 하고요. 해결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색과 공, 즉 이 물체, 생각, 기분, 육체 이것이 의식과 다른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즉 도, 깨달음과 다른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이 현실 세상 일은 젖혀두고요. 도를 깨달아서 현실 세상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불가능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 법률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정신 문제든 도를 깨달으면 해결될 것이다. 아니었죠. 지금 색적 시공, 수상행식, 역부여시기 때문에 이 법률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가 다 모였어요. 이 자체가 전부 의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률 문제는 도를 깨달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든 법무사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경제 문제는 도를 깨달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육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육체는 다 천재입니다. 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이 육체가, 이 친구가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심지어 무료로 하다 보면 이제 유료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돼요. 당장 해야 되죠. 도를 깨달아서 해결한다. 제발 그런 엉터리 이 생각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률 문제는 법률가와 상담해서 해결하고요. 경제 문제는 이 육체, 이 친구가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이 무상으로라도 시작한다. 이러면 해결이 될 것이고요. 건강 문제는 당연히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등등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즉 병원에 가야 하고요. 또 정신 문제 역시 이 전문가와 상담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 현실 생활 안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진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현실 생활과 영적인 생활, 즉 세간과 출세간이 이제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고 깨어남이죠.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깨달음 체험은 사실 유치원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입니다. 유치원 애들이 뭐 나는 깨달았고 너희는 못 깨달았고 지금부터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나누고 자랑질을 하죠. 이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현실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느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현실 세상이 곧 초월 세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색적 시공, 이 말은 수상행식, 역부여시. 현실 세상이 곧 초월 세상이고 또 이 영적인 세상이 곧 현실 세상이다. 이 두 가지는 본래 하나고 처음부터 경계선이 없었다. 즉 있던 경계선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빡빡 지우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경계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꿈속의 문제는 꿈속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꿈 자체가 바로 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꿈속의 문제가 깨달음이고요. 꿈속의 문제 해결 방법 역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이죠.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 행식, 역부여 시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을 때 이 닦고 세수하고 하는 것이 모두 수단이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수단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수단인 줄만 알았는데 전부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즉 아침에 우리가 왜 이를 닦느냐, 여태까지는 뭐 출근하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닦는 목적은 바로 이 닦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이렇게 탁 닦을 때 이게 색적 시공이죠. 탁 이것이 의식이죠.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울을 보면서 이를 탁 닦습니다. 닦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상쾌하고 가볍습니다. 임팔라로 변하는 거죠. 그 자체가 끝입니다. 이를 닦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드디어 그걸로 완벽하게 종결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를 닦으면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감기 몸살이 걸렸다. 너무 막 온몸이 쑤시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하고 났더니 너무 상쾌하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달라 보인다. 이것이 깨달음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깨달음과 깨달음 아닌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경계선이 본래부터 없었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 사이에 경계선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 관점으로 자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려 하죠. 바뀌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 이전부터 경계선은 없었고요. 하나였다. 즉 합일의 필요성도 없고 개합의 필요성도 없고 깨달음 체험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깊은 믿음과 이해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마음 한구석에 늘 이래 큰 돌덩이처럼 묻어두고 있었던 두 가지 숙제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숙제 자체를 우리들의 이 육체 내지 이 개인적 의식, 제7식이죠. 제7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두 가지 큰 돌덩어리 이 숙제를 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혼의 진화라는 숙제를 제가 지금 이 순간 면제해드리고요. 또 이 육체의 깨달음 체험이라는 숙제를 지금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들은, 이 육체들은 더 이상 영혼 진화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수행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 육체가 깨달음 체험을 해서 깨닫는다는 숙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정확하게 지금 면제가 되었습니다. 깊은 믿음과 이해로서 말씀드립니다. 영혼 진화의 숙제 면제되었고요. 이 육체가 체험해야 된다는 숙제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이 육체가 받아들일 때, 믿고 이해할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상대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전쟁하는 것이 멈추게 되죠. 숙제의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개인적 관점만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전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돈과 권력과 여자, 아니면 돈과 권력과 남자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했던 거죠. 이 두 가지 숙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생존과 번식을 해야 되고요. 이 생존과 번식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돈과 권력과 여자, 돈과 권력과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까먹고 이미 이 깨달음 자체가 이미 있다는 것을 까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상처 준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니까요. 왜냐하면 삼성 라디오가 있든 LG 라디오가 있든 공중파는 하나니까요. 삼성 핸드폰이든 애플 핸드폰이든 이 공중파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모든 라디오, TV, 홀로그램, 자율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개인적 관점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가 아닌 줄, 경계선이 있는 줄 착각하고 투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과 여자를 앞에 두고, 돈과 권력과 남자를 앞에 두고, 그 어떤 미사 욕구로 포장하든 간에 사실은 이거죠. 중생구제니 깨달음이니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은 돈과 권력과 여자 혹은 돈과 권력과 남자였다는 이 사실이 이제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숙제가 면제될 때, 즉 영혼의 진화라는 공부를 해야 된다. 또 육체가 깨달음 체험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 관점, 이것은 개인 관점이죠. 개인 관점에 선언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걸로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목적은 무엇이죠? 돈과 권력과 여자, 돈과 권력과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즉 영원 이전부터 우리는 깨달음이었고 깨달음이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때 두 가지 숙제가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올가미가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더 이상 돈과 권력과 여자, 돈과 권력과 남자를 앞에 두고 우리가 투쟁하지 않는다. 투쟁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을 자기 몸인 줄 알고 일부러 멀쩡한 손가락을 잘라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거해서 다른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 멀쩡한 손가락을 잘라내는 행위를 우리는 매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겉모습이 다르니까요. 나는 삼성 라디오고 너는 LG 라디오잖아. 이렇게 라디오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나는 삼성 라디오니까 삼성 라디오를 위해서 나는 너랑 싸울 거야. 그럼 LG도 마찬가지죠. 나는 LG 라디오인데 너 삼성이구나. 우리 싸우자. 그러나 그 말을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LG 라디오의 말과 노래든 삼성 라디오의 말과 노래든 그것은 무엇이 하고 있죠? 이 전자기 파동, 즉 하나의 공중파가 모든 라디오의 말과 노래로 나오죠. 그러나 말과 노래의 톤과 모양은 다르죠. 마찬가지로 의식은 하나인데 지금 육체의 모양만 다르죠. 라디오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데 하나가 자기가 자기 몸을 일부러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임팔라처럼 가벼워져서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리자, 시, 제법, 공상 이렇게 됩니다. 사리자여. 그렇기 때문에 제법 모든 삼라만상이 공상이다. 공상은 또 잘못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죠. 시, 제법, 공상 이러면 모든 삼라만상이 즉 물체와 생각과 기분, 육체가 전부 공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죠. 공의 모양을 하고 있다가 아니고요. 공은 의식이라 했죠. 상은 무엇입니까? 의식이 바다라면 상은 파도죠. 그래서 이 상은 우리의 현실 세상이죠. 그래서 제법은 이제 다르마라고 하는데 이 다르마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진리란 뜻도 있지만 또 세상 삼라만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삼라만상은 의식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의 모습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의식이 현실 세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의식과 현실 세상은 하나고요. 현실 세상이 곧 의식이고 의식이 현실 세상이다. 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 행식, 역부 여시를 다른 말로 해서 사리자, 시, 제법, 공상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상은 공의 모습이 아니고요. 의식이 현실 세상으로 스스로 드러난 것이다. 즉 우리의 이 현실 세상에 있어서 기쁨과 슬픔, 즉 법률 문제든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의식이다. 즉 깨달음이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다. 이것이 이 시, 제법, 공상의 현대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사리자, 시, 제법, 공상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가볍고 재미있게 계속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